여러분, 경제 위기에 부자는 더 부자 되고요. 빚내서 투자한 사람도 부자 됐다. 이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어쩌면 엄청난 지표예요. 이런 지표를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런 지표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빨리 부자 됩니다. 빨리 부자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자 되는 거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자 되는 거.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이 지표를. 금융자산이 10억 이상, 금융자산이에요. 집 빼고 금융자산.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이 되면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집 빼고 금융자산이 10억인 사람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019년 말에는 35만 4천 명이었는데 2020년 말에는 39만 3천 명이에요. 39만 3천 명. 무려 말입니다. 4만 명 가까이가 늘어났습니다. 10.9%가 늘어났어요. 10.9%가. 금액으로 보더라도요. 2019년 말에는 2154조였던 것이 2020년 말에는 2618조입니다. 엄청 늘어났죠. 게다가 여러분 2017년 말 문재인 정부 초기에요. 31만이었던 것이 2020년 말에는 39만 3천 명, 무려 8만 3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을까요? 사실 문재인 정부는 여러분 저도 누차에 말씀드렸지만 위기다. 경제가 망가졌다. 폭망할지도 모른다. 심지어 실제로 코로나19의 위기가 오면서 경제가 폭망까지 했잖아요. 진짜 어려워졌잖아요. 그런데 부자 수는 더 많아졌어. 이것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요. 위기를 확실히 기회로 살린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은행에 이자가 싸니까 빚내서 집도 사고요. 주식도 사고요. 그래서 부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부자가. 결국 그 부자들은요. 집도 사고 부자가 됐습니다마는 집을 팔아서 이제는 금융자산으로 더 쌓아놨다는 이야기도 되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자는 위기 때 더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경제 공부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위기 때 부자가 되고자 이게 장사가 잘 될 때는요. 위기 때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반드시 위기는 대비해야 됩니다. 위기는 큰 위기가 10년마다 한 번씩 오고요. 작은 위기는 5년마다 한 번씩 옵니다. 5년마다. 작은 위기는. 그러면 그 위기 때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게 앞으로 우리가 부자 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코로나19 위기 때 주식시장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런데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주식을 마구마구 샀고요. 돈 없는 사람들은 있는 대로 돈 다 빌려서 레버리지를 일으켰죠. 친구한테 은행에 뭐 주택담보대출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빌려서 주식을 산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폭락했으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망할 일은 없다. 이렇게 판단한 다음에 삼성전자도 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사고 삼성 SDI도 사고 이러니까 부자가 많이 된 겁니다. 실제로도 여러분 실제로도 지표에서도 나옵니다. 사실 부동산에 대한 어떤 자산이 훨씬 많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부자들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죠? 실제 말입니다. 부자들 자산 10억 이상 자산가 내가 사는 집은 빼고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이 되는 사람 10억 이상이 되는 사람이 부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자산의 구성비를 보니까 부동산이 제일 많더라. 59%더라.
59%를 월등하게 늘었죠. 금융자산은 36.6%로 오히려 떨어졌어요. 결국은 금융자산이 10억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결국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했고 부동산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 이런 결론이 생기나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됩니다.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또 다음에 위기가 분명히 올 텐데 그 위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답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답을. 부자들은 이렇게 부자가 됐다 이렇게 나오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의 어떤 핵심으로 보고 있죠. 그죠? 부동산을. 금융자산이라고 이야기하면 주식이나 혹은 현금이나 혹은 이런 건데 금융자산은 오히려 좀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지표를 볼게요. 점점 달라지는. 그렇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금융자산 내에서는요. 금융자산 내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은 수익률이 1%도 안 되잖아요. 이자가. 그러니까 거기서 돈을 다 뺍니다. 예적금에서는 돈을 실제 빼서 어디다 투자해요? 주식에다가. 2021년에 보면 주식은요. 투자금을 늘렸다 하는 비중이 40%예요. 40%. 지금 나머지를 많이 늘렸다 하는 데가 늘렸다 하는 비중이 주식 비중이 40%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늘렸다 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죠? 분홍색이 이게 늘린 비중인데 확실히 주식 비중이 많죠. 투자 금액을 늘렸다 하는 비중, 주식 비중이 월등하게 많죠. 저축성, 투자성, 보험도 좀 늘어나는 것 같지만 11.8%니까 뭐 유지했다보다는 늘어난 거 별로 안 되죠. 그죠? 채권은 오히려 줄어들었고요. 금리 인상기에 접어드니까 점점 줄어지겠죠. 펀드는 못 믿다고 생각하니까 펀드 사태가 워낙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고 예적금은 확 줄었습니다. 결국은 금융상품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예적금이 줄은 거고요. 결국 주식에도 많이 투자를 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어떤 부자들의 기본 투자는 부동산이었고요. 부동산 다음에는 주식이었다. 이런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위기 때 부자 된단 말 진짜예요. 위기 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돈, 주식을 살 수 있는 돈,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 또 한 번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게 좋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현금 비중을 높여라.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게다가 코인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코인은 애초에 부자들은 관심이 없죠. 코인은 그죠? 금융자산에 포함도 안 될 정도로 없습니다. 그만큼 코인은 하지 않는다. 부자들은 주식만 한다. 주식하고 부동산만 한다. 이런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의 더 지표를 더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부자들은요, 이제, 이 대한민국의 부자로 이제 남지 않고 싶어 합니다. 많은 대한민국에 있는 부자들은요, 쉽게 말하면 글로벌 슈퍼 개미가 되고자 합니다. 그만큼 외국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많이 늘려요. 외국에 대한 투자도. 보시다시피 내가 외국에 대한 주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는 경우도 75%나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주식은 직접 사는 사람들은 53%. 외화 현금,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도 11.6%나 됩니다. 외화 예적금 9.8%. 이거 두 개 더하면 이것도 21.4%나 돼. 21.4%. 리츠는 부동산이죠. 그죠? 부동산. 결국은 말입니다. 우리가 정리해 보면요. 위기 때 부자가 된 사람들 혹은 현재 부자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위기 때 돈을 더 투자하든가 돈을 더 빌려서 투자하든가 그래서 부자가 됐다. 그 부자의 핵심은 부동산이 가장 많았다.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했다. 이런 결론이고 또 금융 쪽에서는 주식에 많이 투자했다. 그런 결론이고 가능하면 해외 주식에서도 투자를 하면서 이제는 글로벌 슈퍼개미가 되고자 그렇게 부자들은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말입니다. 부자들은요.
투자는 부동산이 월등하다는 게 보입니다. 그죠? 거주주택이 나와 있는 정도로 부동산이 월등하다는 게 보여요. 그 외에 유동성 금융자산이라는 게 이제 증권시장이 많이 한다는 거고요. 빌딩이나 상가에도 10.8%를 투자합니다. 여기서 빌딩 상가는요. 상가는 상가 빌딩입니다. 그냥 단독형 상가가 아니라 상가만 땅이 있는 상가를 말하는 거예요. 땅이 있는 상가. 주식이나 리츠, 마찬가지 유동성 금융사장이나 뭐 예적금, 토지 임야, 보험, 기타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결국은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해외 부동산, 해외 주식 뭐 이렇게 투자한다는 그런 결론이 생기시죠. 여러분 우리도 위기 때 투자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는 거잖아요. 작년 3월에 여러분들도 많이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부를 많이 축적을 시켰을 텐데 정환전 TV를 봤던 분들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그래요. 우량주, 단단한 주. 우리가 돈을 준비를 해놨다가 그런 주식을 위기 때 분노의 매수를 하자. 뭐 많은 사람들이 실제 분노의 매수를 했잖아요. 은행에 돈을 빌려서도 매수를 하고 말입니다. 그만큼 부자는 다 부자 되는 이유가 있어요. 공부를 하기 때문에 부자 됩니다. 근면성실하고 밤늦게까지 새벽부터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늘 공부를 하고 그 속에서 나의 투자처를 찾아내는 것 그런 것들이 부자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